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하죠? 또 오늘도 저랑 재미있는 놀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영 번역 놀이 하겠습니다. 놀이 즐겁죠.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것을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크게 정해진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순간순간에 어떠한 기질을 발휘하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혀 다른 텍스트죠. 하지만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표현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번역 테크닉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되네 하는 이런 즐거움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지문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제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사람만 다르지 어떤 기사든지 뭐가 처음에 결론이 나오고 최근 뉴스가 그 다음에 그간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오늘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찾나 또 구조를 찾나 같이 한번 해보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남편인 샘 아스가리와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혼 소속을 이혼 신청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인정했다고 하면 어드미트잖아요. 어드미트가 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하나하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훨씬 더 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머리 같은 워시인데 워시 헤어라면 머리를 감고 워시 클로우드즈 하면 뭐 세탁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영어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say라고 합니다. said.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떨 때는 안 좋은 내용이 오면 뭐 비난했다고 번역하실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뭐 진단했다. 그다음에 어떨 때는 뭐 경고했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죠.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샘 아스가리와 이혼 수순을 바꿀 때 있으면 쉬죠. 쉬고 그 said 전에 했을 테니까 had filed for divorce 이런 단어는 외워야죠. 그다음에 from 샘 아스가리를 써야겠죠, 먼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편 12세 연하 이렇게죠. Carl 동격 Carl husband and 뭐 12세 연하는 이제 younger than her by 12 year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is 12 years her junior 이런 표현 있어요. 외우셔야 쓸 수 있겠죠? 근데 어드미트란 단어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프어드미트. 네, 이렇게. 이럴 때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의미는 뭐예요? 뭐 인정하긴 싫지만 이런 뉘앙스를 많이 씁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 그럼 다 썼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스피어스와 아스가리가 모여서 만났죠. 그럼 앞에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또 스피어스와 아스길이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이동해야겠죠? 네. met. 촬영장에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met on the set of 이렇게 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되죠. 2016년을 끝으로 갈 거고 스피어스의 짝꿍이 뭐죠? 스피어스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짝꿍은 뮤직비디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헐이겠죠. 여기서는 헐 뮤직 비디오 그죠? 슬럼을 파리 대문자를 써야겠죠. 우리말에는 강조하려고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지만 영어는 그냥 씁니다. in 2016이죠.
굉장히 기네요. 후견이 문제를 놓고 가까워졌고 언제죠? 그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는 피닉스 16 다음에 when을 붙이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at that time으로 해서 어, 그 스피어스가 법정 다툼을 벌일 때 가까워졌고 결혼해 올렸지만 별거 중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그럼 차근차근 해보죠. when이겠죠? when she 법정 다툴 벌이는 걸 외워야 되죠? 그래서 legal battle 그죠? 누구랑? with her father over 후견인 문제는 뭐 찾아보시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컨설버터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when이나 because나 if절이 앞으로 오면 꼭 커머를 넣습니다. 아스거리가 겉을 지켜주면서 같이 가까워졌대. 그러면 아스거리는 he가 되겠죠? 이 곁을 지켜주는 건 뭘까요? protect her side는 아니겠죠?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기억해 두시고. stand by your side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 여기다가 요걸 넣습니다. 사이드가 클로즈 했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끊죠 여기서 너무 길어야 되니까 그리고 they married 어, last June what they recently separated 그죠? recently는 비동사 앞으로 오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얼마 전 아스가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에 보시면은 filed for divorce from이니까 이 부분은 안 써도 되겠죠. 다 썼나요? 그쵸? 그다음에 이들이 헤어지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표현인데 그 배경이나 이유가 우리가 배경 그러면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이유는 리즌인데 백그라운드라는 건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는 이혼에 대한 배경이잖아요. 근데 백그라운드 하면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뭐 학교라든가 어떤 관련된 지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관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reasons behind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behind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명사. 명사가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게 와야 되죠. 그럼 뭐가 와야 될까요? behind their separation이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확히 설명되진 않았다고 하면은 뭐 are not accurately explained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용사로 표현해요. remain 뭘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는 형용사는 이겁니다. unclear. 꼭 기억해 두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if there is anything unclear. 자, 이거.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할 때 형용사 unclear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인정했다는 거를 said로 했고요. 음, 이런 것도 그쵸? 12살 연하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죠? 나이를 먼저 쓰고 her junior
뭐 12살 연상이다 그럼 시니어로 하면 당연히 되고. 촬영장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은 met on the set of 이렇게 하면 되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이런 표현은 have a legal battle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conservativeship이라는 건 후견이라는 걸로 암기해 두시고 곁을 지키며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표현이. 뭐, he stood by to become close.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별거 했고 배경이나 이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유 이거는 reasons behind 이렇게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건 계속 unclear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밌죠? 놀이잖아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걸 제가 remain unclear라는 표현을 찾아내는 게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게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은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구조를 잡아봤는데요. 음, 계속되죠. 계속 새로운 지문에 다른 지문, 같은 번역 방식, 그리고 이제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죠. 재미있는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음,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고, 그런데 또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맞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번역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지는 않죠. 조금 하다가 보면은, 이 일이, 내 길이 아닌가벼,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제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좋아서 시작했더라도요. 뭐, 비단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잖아요.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좀 한 번은 잘해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책을 펴니다. 그걸 또 하죠. 또 하다 보면 또 아닌가벼 하다가 또 펴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면은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또 찾고 이렇게 해서 또 뭘 하죠? 연습을 하죠. 그렇게 하면 꼭 깨달음의 순간이 와서 잘하는 때가 꼭 온다는 것을 장담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럴 때까지 해야죠. 내가 10번 하고 그만둔다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겠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잘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시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깨달아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걸 내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어, 그런 보람 꼭 느끼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